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정겨운 재개발 구역의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코너 6시 내구역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 옆에는 한남뉴타운 담당자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미부동산의 한남지킴이 최경순 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남뉴타운 촬영이 일전에 올라간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다시 찍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한남뉴타운에 대한 사업 진행 속도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남뉴타운 분위기 지금은 좀 어떤가요? 21년 하반기부터 거래가 많진 않았으나 가격은 또 보합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다는 큰 호재로 인해서 매수 문의는 많은 편이나 매도자가 물건을 거둬들이는 상반된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용산이 핫하다 말은 많은데 매도자와 매수자의 움직임이 다른가 봅니다. 분위기 전달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한남뉴타운 자체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남뉴타운도 구역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2구역부터 5구역까지 각각의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지금 각 구역별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남 2구역은 2021년 11월에 사업 시행 인가 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조합장 선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 분주히 노력하는 중입니다. 한남 3구역은요, 작년 6월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한 이후 특별하게 진행되는 건 없으나 조합에 따르면 관리처분을 위한 총회를 6월에 예정대로 개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합니다. 한남 4구역은요, 아직 아쉽게도 촉진계획 변경 인가를 미비한 문제가 있어서 득하지 못했습니다. 충족이 되면 곧 촉진계획 인가를 득할 것입니다. 한남 5구역은 작년 12월 촉진계획 변경 인가를 득한 이후에 다음 단계를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재개발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기다리다 보면 또 조금씩 진행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데는 바로 한남 3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남 3구역이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있다라고 했는데 좀 쟁점사항이 나타나게 되겠죠. 관리처분 총회를 2022년도 6월달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관리처분 인가가 나는 거는 2022년도 하반기쯤에 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은 한남뉴타운은 관리처분 인가가 난 이후에는 전매 금지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흑석 11구역 영상 올려드렸던 거와 같이 한남뉴타운의 매도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 기회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한남 3구역의 지금 시세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매매 금액은 한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나요? 네, 한남뉴타운 3구역은요. 현재 34평 배정 가능한 물건이 24억에서 25억 정도 합니다. 이게 투자 금액만 24억, 25억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실거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출도 안 나오다 보니까 진짜 현금이 24억, 25억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투자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한남뉴타운 3구역만의 비밀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대건설에서 DH로 수주를 했잖아요. 그때 수주전 당시에서 아주 좋은 공약을 걸었다라고 하던데 그게 바로 무엇이었나요? 네, 감정평가 금액의 100%를 이주비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또한 조합원 분담금 납부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분담금을 입주 1년 후에 100% 납부할 수 있고요. 또 분담금을 입주 시에 100%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파격적인 내용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재개발 지역의 이주비는 감정평가 금액의 60% 정도를 받게 됩니다. 무이자 40%, 유이자 20%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주비를 무려 100%를 주겠다라는 사업장은 저도 처음 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남뉴타운 3구역의 감정평가 금액이 우리가 일반적인 감정평가 금액과 다르게 또 높게 떴다라고 들었어요. 지금 현재 33평이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보통 33평형 안정권역으로 들어갈 만한 물건들은 감정평가에 한 얼마 정도는 나와야 되나요? 네, 34평 배정이 가능하려면 감정평가가 13억에서 14억 정도 합니다.
추후 관리처분 인가가 난 다음에 이주 시점에서 감정평가 금액의 100%를 이주비로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이 한 14억 정도다. 투자 금액 13억에서 14억 정도를 회수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비용도 있을 텐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한남뉴타운은 전세보증금 자체도 얼마 안 한다면서요? 네, 보통 1에서 2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전세보증금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10억 넘게는 나중에 돌려받는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남상구역의 장점이 참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 두 번째로는 단일 규모로 가장 크다. 세 번째로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있다. 맨 마지막으로는 당장 투자 금액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회수가 가능하다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남상구역에 대한 장점들을 쭉 설명해 보았는데요. 그런데 다른 구역들 같은 경우도 각자의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역시 저렴하지는 않다면서요? 네, 각 구역별 매매 금액은 비슷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 구역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요. 이 구역은 6호선 이태원역 초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초품하죠. 가장 큰 초등학교를 단지 안에 품고 있습니다. 4구역과 5구역은 사업성이 가장 좋은 구역입니다. 한남 내에서 조합원 수 대비 분양수가 상당히 많죠. 또 대형 평수도 많이 짓게 됩니다. 한남 4구역은요. 분양세대가 아주 많아서 사업성이 좋은 단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남 5구역은요. 작년 말 촉진계획 병가 인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건축심의 통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남 5구역은요. 한강변 용적률 상향에 의해서 초고층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많은 단지이며 용산 민족공원과 한강 조망권이 가장 좋은 구역이라서 매수자 문의가 또 가장 많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 얘기를 안 하면 섭섭하죠.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한다. 이거 자체로 용산이 뒤집어졌다라는 기사가 정말 많이 있었었는데 매수 위항하시는 분들도 이 용산 이전 관련해서 많이들 물어보나요? 네, 상당히 많이 물어보고요. 우려하시는 분도 있지만 훨씬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공원으로 옮김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용산공원의 개발이 아주 빨라졌고요. 또한 아주 멋지게 꾸며질 것으로 기대되고요. 용산의 위상이 글로벌하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최근 고액 자산가들의 문의가 많이 늘었거든요. 대형 평형을 받으실 수 있는 대지가 넓은 물건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한남뉴타운에 대한 최신 소식과 동향들 전달해 드렸습니다. 한남뉴타운 3구역이 특히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여기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신다라고 하면 옆에 계신 이사님께서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한남지킴이 최경순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